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고려제강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고려제강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드리고 있는 담당자 이진웅입니다. 자, 지금 초전도체 관련해서 기존에 3월 4일날 이제 LK99 관련해서 발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지금 초록이 발표가 취소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 이슈들 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 이와 관련된 또 대응 방법들, 그리고 왜 지금 취소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 찌라시들이 정말 난무한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에 대한 각 부분까지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고려제강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좀 집중을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4일 날짜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물리학회에서 LK99 검증을 위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논문 초록을 이 APS 미국 물리학회에서 내용이 좀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었었는데 2월 17일 날짜죠. 주말 동안 이게 철회가 되었다라는 이제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 APS 사이트 자체가 이거는 거짓이다. 주가 조작, 그러니까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기 위한 조작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돌았는데 우선은 이 부분 먼저 좀 체크를 해드리자라고 하면 이 APS 사이트는 좀 진실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밑에 내려보자라고 하면 내용이 영어로 되어 있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번역을 해드리면 자, 보게 되면 일단 초전도체 관련된 뭐 내용들 3월 4일에 발표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 초록이 철회됐다라는 내용까지 현재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현재는 팩트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이 초록이라는 게 뭐냐면 이 논문 목적의 주요 결론만 설명하는 그냥 요약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약집을 기존에 올려놨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철회가 됐다라는 점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는 거 상황에 왜 도대체 이게 철회가 됐느냐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 철회가 왜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현재 나와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찌라시들과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이 APL이라고 해서 국제학술지입니다. 초전도체가 처음 등장했던 23년도 7월, 8월 달 당시에 이 논문이 여기에서 처음 출발을 했거든요. 여기다 제출을 하면서 그리고 24년도 1월 달, 2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등재를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 등재된 것이 아니냐. 등재되게 된다라고 하면 이 APS 기존의 물리학회에서 발표하고 하려고 했던 내용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APS에서는 발표하게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는 이제 일부 논문에 대한 수정이 아닌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논문 자체가 왜 우리가 논문을 이게 초록을 어느 정도 올려놓더라도 기존에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근데 더 좋은 내용이 발표된다던가 좀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 논문 수정을 위해서 초록을 철회한 것이 아닌가라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 철회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게 되면 이게 원래 초록을 이제 마감할 수, 그러니까 수정할 수 있는 마감 기일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 마감 기일이 지나더라도 이메일을 통해서 초록 철회 요청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철회가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윤리 문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일부 타 경쟁 부분이거나 조금 악의적으로 이 부분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런 윤리 문제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학회 측에서 내린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좀 이야기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회 이 논문에 대한 철회 같은 경우에는 김 교수가 직접적으로 요청해서 내릴 수도 있고 이 APS 측에서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 때문에 내려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추측들 1번, 2번, 3번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내용은 아니고 찌라시다라고 먼저 좀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 이런 현재 가능성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초전도체 관련주로 엮여있는 고려제강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이러한 일들이 있구나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찌라시 체크를 해볼 게 있는데 지금 이 김연타 교수 관련해서 메일이 뭐 왔다고 하면서 익명으로부터
초록이 철회가 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우선 지금 현재 내용들 관련해서 고려제강 관련해서 초전도체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들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 좀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김현탁 교수에게 메일을 보내서 이 김현탁 교수가 답장이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탁 교수 말로는 초록 철회를 나는 하지 않았고 누군가 내 이름을 사칭을 했다. 그래서 초록 신청을 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초록에 대한 부분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누가 이런 못된 짓을 했는데 정말 개탄스럽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찌라시다.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사실 근거가 팩트가 체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분의 언론과 그 다음에 일부분의 유튜버들이 이 부분이 사실이다라고 마치 주장을 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걸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해당 관련 내용이 아직까지는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점 반드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팩트 체크된 부분이 이 초록 자체는 철회가 됐다라는 부분이고, 나머지 왜 철회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초록 철회가 됐긴 했는데 이 발표 자체다. 그러니까 발표 자체는 현재 무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발표 자체는 무산이 아니기 때문에 초록은 철회가 될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발표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김 교수가 아무래도 입장 표명을 조만간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어떻게 내용을 할지에 따라서 이 주가에 대한 등락도 좀 결정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관련 초록이 무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발표 역시 만약에 좀 딜레이 되면서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만약에 또 인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면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조정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 진짜로 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뭐 내렸다라던가 그 다음에 이 초전도체 관련된 발표는 문제가 없다,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로 들어와서 고려제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제강 다들 아시다시피 이 자회사가 가속관을 개발했다라는 이유로 이슈를 타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차 파동, 그 다음에 2차, 3차까지 현재 소파동은 모두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하면서 연례 들어가면서 동시호가 부분에, 동시효과가 아니고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가죠. 그러니까 단일가면 30분마다 한 번씩 거래되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내일 다시 한 번 더 풀릴 것으로,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이 28,000원 밴드 구간, 27,000원에서 28,000원 밴드 구간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 부분을 밟고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딱 저점을 한번 좀 찍어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주가에 대한 방향성은 아무래도 이 김 교수의 말이, 그 다음에 입장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고, 김 교수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등락폭이 갈라질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초전도체 관련된 리스크가 확실히 좀 어느 정도 대두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000원, 28,000원 구간을 잘 지켜주면서 한 번 더 이 32,000원, 33,000원 구간을 올라가주는지 여부를 좀 함께 살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소파동이 1차, 2차, 3차가 다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조정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김 교수가 관련된 발표가 딜레이 된다라고 하면 이 사실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초전도체 관련된 회사들이 전부 다 테마로서 내려가면서 이 고려제강 역시 관련 테마로 좀 엮여 있기 때문에 함께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받아보시려면 아무래도 구독과 좋아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좀 해주시면서 내일 단기적으로 다시 한 번 더 32,000원 구간을 트라이 해볼지에 대한 여부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제강 관련해서 앞으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알려줘야 될 때마다 제가 나타나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